1980년대 워싱턴주 시애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이곳은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킹 카운티 전역에 떠도는 한 단어, 그린 리버 킬러.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때는 실종 여성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이들의 시체가 그린강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강에 떠내려가거나 풀숲에 버려진 상태였어요. 시신들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이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고 공통적으로 도심에서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어떤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나 교차로였다는 점이에요. 주변에서 누군가 이 일을 계획적으로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처음에 경찰은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에서 연이어 시체가 발견되자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죠. 문제는 이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은폐돼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단서를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대체 누굴까? 동네 주민? 아니면 낯선 외지인?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고 특히 여성들은 밤이 되면 외출을 꺼려 했죠. 이 사건의 범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기록된 게리 리지웨이. 리지웨이는 1949년 유타주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그 안은 전혀 달랐죠.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게리와 그의 형제들에게는 늘 무섭고 냉혹한 존재였죠. 반면 아버지는 무력하고 소극적이었어요. 가정의 중심에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어머니와 그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아버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게리는 점점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어린 게리가 침대를 적셨을 때 어머니는 그를 혼내는 대신 그를 발가벗긴 채 욕실로 데려가 직접 씻기곤 했어요. 게리는 그 순간마다 극도의 굴욕감과 불안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왜곡된 성적 충동도 함께 싹트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이 이상하게 얽혀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리지웨이는 또래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아이였어요.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5년 그가 16살이 되던 해 리지웨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한 6살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요. 사람을 찌르면 어떤 느낌일까? 리지웨이는 소년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어요. 그 소년은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를 따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리지웨이는 칼을 꺼내 소년을 찌릅니다. 어린 아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리지웨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게 리지웨이가 나중에 했던 말입니다. 이미 그는 감정 없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소년은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사건은 주변 누구도 모르게 묻혔습니다. 그 후 리지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해군에 입대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종의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엔 왜곡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중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성매매 여성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성적인 집착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이 잔인한 사고방식이 이후 그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해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곧 파탄이 났고 아내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병적인 집착을 견디지 못해 그를 떠났습니다. 이후 또 다른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역시 비슷한 이유로 끝나버렸죠. 1982년 워싱턴주 시애틀. 평화롭던 그린강이 끔찍한 공포의 중심지로 변하기 시작한 해였어요. 7월 15일 한여름 아침. 그린강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물가에 떠오른 검은 비닐봉지 같은 물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웬디 리 코필드,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웬디는 목이 졸려 교살당했고 범인은 그녀를 죽인 뒤 시신을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것을 단순 범죄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웬디의 죽음 이후 단 몇 주 만에 그린강 인근에서 또 다른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5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어 강가에 유기되었습니다. 사인은 전부 교살.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희생자 대부분이 매춘부였다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지만 경찰은 범인의 정체는커녕 단서조차 찾지 못했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던 매춘부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이나 주변의 보호망이 부족한 환경이었죠. 그 틈을 타 누군가가 그녀들을 손쉬운 타깃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애틀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은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언론은 이 연쇄살인을 다루며 범인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탄생했어요.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은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발견되는 시신들. 언론은 연일 보도를 쏟아냈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린 상태였죠.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매춘부나 가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신고된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문도 DNA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신 유기 장소마다 일부러 현장을 조작한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조차 애를 먹었죠. 1983년 경찰은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멜빈 포스터. 당시 그린리버 지역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희생자 중 한 명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희생된 매춘부들과의 관계도 알려지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그는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경찰에게 오히려 강한 의심을 남겼죠. 게다가 포스터는 평소 성격이 다소 공격적이고 여성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DNA나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커녕 그를 범죄 현장에 연결할 만한 단서조차 없었죠. 결국 포스터는 신문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은 끊임없이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 사이에 게리 리지웨이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더 많은 희생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완벽한 이중생활 덕분이었어요. 낮에는 트럭 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한 가장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를 둔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주변 사람들 역시 조용하고 성실하며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리지웨이는 거리로 나가 매춘부들을 노렸고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희생자들을 교살한 뒤 그린강 근처에 시신을 버리고 때로는 그 장소로 돌아가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과 잔인한 연쇄살인마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졌던 사람. 게리 리지웨이는 이런 위장술로 경찰을 계속해서 농락했습니다. 그는 희생자 대부분을 거리에서 만났는데 대상은 주로 매춘부나 가출 청소년 같은 취약한 여성들이었어요. 리지웨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아주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탕을 사줘야 해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다가갔고 자신의 차에 탑승하도록 설득했어요. 특히 자신이 유부남이며 아이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평범한 이미지는 피해자들이 그를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희생자가 방심한 순간을 노려 그들을 질식시키는 교살로 살해했죠. 리지웨이는 이 방법을 피를 흘리지 않아 깔끔합니다 라는 이유로 선호했다고 증언했어요. 리지웨이는 희생자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시신을 한 장소에 모아두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소위 클러스터로 불렸어요. 보통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외딴 숲이나 강 근처였죠. 리지웨이는 이 클러스터를 통해 자신만의 은밀한 만족감을 추구했어요. 끔찍한 건 희생자들의 시체를 다시 찾아가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가끔 시체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훼손하기도 했어요. 리지웨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눈에 피해자들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그린 리버 사건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0년대 초반, 수사팀은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사라졌고 더 많은 용의자들이 조사됐지만 리지웨이를 직접 지목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팀의 규모는 점점 축소됐어요. 예산 문제도 있었고 점점 희미해지는 관심 속에서 수사팀은 답답함과 무력감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순간은 1990년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경찰은 DNA 분석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희생자들의 신체나 주변에서 확보했던 미세한 DNA 샘플들이 새롭게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일부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 증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가 과거에 조사받으면서 제출했던 DNA 샘플과 완벽히 일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1년 11월 30일, 리지웨이는 출근길에 평소처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아침은 그날로 끝이었죠. 수사팀은 그를 미행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2003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 법정. 게리 리지웨이가 입을 열자 법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어요. 리지웨이는 48건의 살인을 자백했죠. 48명이란 숫자만으로도 소름 끼치지만 그가 유죄를 인정한 방식은 더 기이하고 끔찍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차분히 부르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살해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가 범죄를 고백하는 동안 법정 안에 있던 유가족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내 딸이어야 했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20년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살아왔어요. 그가 자신의 범행을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죠. 리지웨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플리바겐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플리바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량을 줄이거나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는 법적 거래를 말해요. 쉽게 말해 범행을 인정하면 처벌을 덜 받게 해줄게 라는
제안인 거죠. 리즈웨이 같은 경우 플리바겐을 통해 사형 대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 대가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만이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법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리즈웨이에게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내려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리즈웨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남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희생자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법정에서 리즈웨이는 새로운 범행을 차례로 자백했죠. 그가 고백한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됐을 때 법원은 그에게 49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한마디로 살아서 절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리즈웨이는 감옥에서도 스스로를 살인기계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있어 살인은 단순한 취미나 본능 이상의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자백은 절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종 상태인 희생자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게리 리즈웨이, 그린강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남은 최악의 연쇄살인범. 그가 남긴 악몽은 미국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범죄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어요. 그가 저지른 48건의 살인, 그리고 추가 희생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이름들. 이와 같은 악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